네, 미국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함께 두 가지 연결고리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나이키입니다. 이 공급망 타격에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쪽에 좀 타격이 좀 잘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나이키가 사실 실적 발표를 한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에서 6% 정도의 이제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6월에서 이제 8월 달 사이에 나온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한 네.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컨센서스 대비 이제 한 2.2억 달러 정도 이제 하회를 하게 되면서 그랬군요. 일단 매출액을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네.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아. 나이키가 상당히 실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튜 프란트 CFO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지역의 이 코로나19 지역 봉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10주 물량의 생산 차질이 나타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나이키는 글로벌 공급망 역풍에 그대로 또 출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나이키는 생산지에서 이제 북미까지 제품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80일 이상의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실적으로까지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향후에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쪽 이제 생산 기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의류랑 이제 신발 관련돼서 생산을 하는 것이 네.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인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넘게 베트남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네요. 네, 이런 부분이 네. 만약 공급에 이런 차질이 생기게 됐을 때는 결국은 팔 물건이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결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의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주요 공장들이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도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CNBC의 이제 유명한 이제 사회자인 짐 크레이머 같은 네. 경우에도 네네. 2021년도 이번 매출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이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중국의 매출액이 1%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이 나이키에는 또 다른 이제 위협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같은 기간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8% 정도 이제 성장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중국 쪽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것을 뭐 북미 관련돼서 예. 그리고 이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 관련돼서 그렇게 뭐 돼서. 이야기도 이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BTIG에서는 이제 이 공급망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실적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조금 안 좋은 이제 전망도 이제 월가에서 나온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반대로 나쁜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강력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 브랜드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북미 계약 시즌이 이번에 도래를 하게 됐고 여기서의 이 최대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지금 실적은 좀 안 좋았었지만 향후에 다시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이키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도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나이키도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볼까요? 국내에서는 이 의류를 만들어주고 있는 OEM 업체들이 그쵸,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업체들의 사실 공장 사이트가 대부분 다 베트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겠네요. 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많이 미스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뭐 3분기도 뭐 여전히 안 좋겠죠. 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일단의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점은 결국 3분기가 지나서 4분기로 가게 될 때 이러한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텐데 기저 효과로 인해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요즘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이 베트남에서도 결국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봉쇄가 풀리게 되면서 이제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뭐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 실적이 많이 4분기 때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네. 마음 편히 투자를 하시기에 좋은 이제 이 테마 형성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뭐 항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의료 OEM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의 실적 대비 4분기 때 많이 증이익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세실업하고 그리고 화생엔터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도 아디다스죠. 예. 네, 아디다스죠. 예.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은 이 관련돼서 이제 주가도 보면 이제 9월 한 중순 정도에 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러네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봉쇄에 대한 이 목소리가 높게 되고 그리고 나이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 역시나 좀 꺾여 있기는 한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편안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더 이상 기업 자체가 나빠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상황이 좋게 되면은 위로 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세실업 한번 보셨으니까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더욱더 이제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화성엔터프라이즈를 이제 이 관련된 OEM 업체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화성엔터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이키와 관련해서 지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한세실업과 화승엔터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트코 얘기 자주 나오네요. 아마존이 생겨도 회원 수랑 주가가 아주 잘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코스트코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보게 되면은 코스트코가 지난주 금요일 날 3% 넘게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강했네요. 그리고 예전 보게 되면은 아마존이 이제 17년도에 이 유기농 식품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 인수하면서 그때 코스트코가 한 주에 13% 정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큰 타격을 주면서 약간 망할 수도 있다. 네, 코스트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랬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더 많은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주가는 그때 대비 한 3배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 완전 반대 상황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트코가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에서 8월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 626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이 전년도 대비 17.4% 정도 증가가 나온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컨센서스 대비에 한 12.3억 달러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컨센을 매출액이 상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발표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회원 수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회원 수가 이제 19년도에 9,850만 명이었었는데 네, 글로벌 기준인 거죠. 네. 미국 내에서만인가요? 아닙니다. 글로벌 기준. 글로벌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1억 98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연회비 갱신율이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데 네. 88.4%가 이제 다시 연회비를 내고 갱신을 한다는 거죠, 회원을. 그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만큼 좋은 거고 네. 미국만 놓고 보게 되면 91%가 재갱신을 한다는 점을 보게 됐을 때 한번 코스트코에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좀 되는 거죠. 예,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이제 코스트코를 한번 회원을 맺은 이후부터는 계속 하세요. 계속적으로 이제 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만큼 저 역시도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베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돼서 실적에서 동사의 회원제 시스템이 강력한 수입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 평가를 했고요. 리처드 갈란티 이제 CFO가 있는데 네. 이 관련돼서 뉴스 보도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 화장지, 생수, 청소용품 등 생필품 이 1인당 구매 물량에 대한 제한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공급이 있었는데 부족한가요? 역시나 이 부분도 예. 예전에 사실 코로나가 맨 처음에 일어났을 네, 때 네. 이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마스크 이런 부족했던 데도.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서 구매 제한을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역시도 여기도 공급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은 어떤 부분이냐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하.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그죠, 이 사람 못 구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네, 못 구해서 네.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되고 미국은 그런 지금 이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코스트코가 많은 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을 하는 거군요. 네, 관련돼서 뭐 코스트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네. 코스트코의 주가에 대한 우상향 방향성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트코 딱 하니까 국내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는 딱 트레이더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연결을 해볼까요? 사실 환경 자체는 똑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돼서 트레이더스가 사실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네, 것도 네. 아니고 네. 뭐 사실 품질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도 제가 저도 코스트코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체감을 해보셨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예.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의 확장에 이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좀 될 것 같아요. 네. 뭐 스타벅스 관련돼서도 사실 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온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SG.com이 요즘 공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이 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횡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정말 유의미한 MS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이 이마트의 온오프라인의 연계성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이마트가 계속적으로 이 많은 이제 호재성 뉴스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를 계속 이제 횡보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우상향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마트 관련돼서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이제 증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신규 목표 주가가 26만 원이 대부분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마트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마트와 관련된 종목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